네, 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궁금한 종목 Y,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합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MBN골드 성화준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 궁금한 종목 Y는 나름의 특집을 좀 준비했습니다. 내일 밤 9시, 대략 이제 24시간 후면은 아마 이제 미국에서, 워싱턴에서는 한국, 미국 상호 협의가 있을 텐데, 자, 여기서 우리나라는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을까? 혹시 이에 따라서 내일 시장이 먼저 움직이진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오늘 3가지 궁금한 종목 Y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열어주시죠. 자, 조선업종 회복 조짐 속 낙관론 대두. 왜? 아마 내일 있을 상호 협의 때문에 지금 회복 조짐 속 낙관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협상을 할 때 유리한 위치를 좀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가 좋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가진 패 중에서는 최고는 아무래도 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조선이란 패를 가지고 다른 품목, 다른 업종에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자, 준비된 자료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 미국 국무부 장관 커트 캠벨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트럼프와의 관세 협상에서 조선업을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선업이 워낙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많다 보니 미국이 조선업은 사실 우리나라를 의지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민간 군수 조선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자료 볼까요? 자, 한국의 조선 지원은 한미 파트너십 강화와 협상에 유리하다. 조선 분야 협력을 다른 분야로 확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조선이란 좋은 패를 가지고 상호 협의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변영희 대표님, 내일 조선이 진짜 이 협의에서 가장 큰 키가 될 것 같고 우리의 무기가 또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충분한 역할을 하고 주가도 반등을 하겠지라는 생각은 1차원적으로 드는데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조선이 이만큼 해줄게. 그러니까 뭐 자동차, 반도체도 이렇게 줘라고 해버리면 오히려 조선에서 부작용이 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이 관세 협상에 관련된 이 결과에 따라서 영향도를 좀 고려하더라도 사실상 이제 조선업의 경우에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에서 좀 확인했던, 특히나 취임 초기부터 조선업 재건에 관련된 메시지를 강하게 표출했던 부분과 최근에 이 무역대표부가 중국 선사 그리고 조선에 대해서 불공정 표적화 조사를 좀 시작했고요. 여기 대해서 입항 수수료까지 부과가 좀 현실화됐던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해 보면 이 부분은 무역 협상에서 일부 좀 잡음이 향후에 좀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조선업종에 관련된 영향도는 저는 극히나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중요한 부분은 미국에서 이 조선, 특히나 조선업 재건을 위해서 이 많은 인프라 투자가 현재는 좀 진행되고 있지 못했던 점. 그래서 사실상 뭐 추가적인 군함이라든가 상선의 건조가 현재 미국의 상태에서는 좀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국에 대한 규제는 가속화되는 부분들이 단순하게 어떤 가속화 부분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 제재안을 좀 확정하면서 이 부분은 한국과 일본 이후에는 사실상 좀 대안이 없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은 전체적인 어떤 뭐 건조 능력이라든가 전반적인 어떤 슬롯의 규모 같은 것들을 좀 감안해 보면 일본보다는 한국이 그렇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특히나 더 중요한 어떤 이 파트너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순한 어떤 이 관세 협상용 카드를 좀 넘어서 네. 저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은 향후에 어떤 성과, 그러니까 관세 협상에 관련된 어떤 일부 노이즈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선업의 경우에 크게 받을 수 있는 어떤 업황 타격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제가 아까 했던 이야기인데 뭐 협상 카드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도 일단 변영희 대표님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대표님, 혹시나 뭐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협상의 자리를 처음 가는 거다 보니까 네. 좀 그래도 결과물로 갖고 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압박 때문에 조선을 이만큼 준다. 뭐 예를 들어서 저가 수주에 대한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와버리면 조선 업황에는 안 좋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수주에 관련된 가격 요건들을 좀 낮춰서 가기보다는 제가 판단한 이번 이 조선 부분에 대한 협상용 카드는 미국의 인프라 투자죠. 조선 부분에 관련 인프라 투자를 국내 조선 빅3가 뭐 미국의 어떤 이 조선 인프라 투자라든가 네. 뭐 구축을 위한 대규모 어떤 투자 부분들. 그래서 뭐 지금 미국 안에서는
필리조선소를 좀 인수했던 뭐 하나그룹이 단기적인 어떤 기대감들을 좀 부각시키는 그런 요인이지만 사실 추가적으로 좀 인수할 수 있는 조선소는 제한적이죠.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보면 네. 국내 조선 기업들이 미국의 투자라든가 인프라에 관련된 구축들을 좀 더 늘리는 그런 방식으로 아마 네. 협상이 좀 더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또는 우선수주죠. 지금 실로선 뭐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그쵸? 지금 배를 추가적으로 만들어주고 싶어도 만들어줄 수 없는 그런 상태. 특히나 뭐 3년치 일감들이 모두 다 완료가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만 특혜를 준다면 우선수주 관점에서 협상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는 점, 이 점도 좀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수주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주보다는 뭔가 이제 인프라, 조선을 만들어내는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도 어떻게 나올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좀 투자 전략 삼아서 성화준 매니저님이 보셨을 때는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 네. 조선도 지금 굳이 나눠보자면 또 미국과 즉각적으로 좀 나눠볼 수 있는 게 바로 MRO가 있습니다. 그리고 MRO 말고도 사실 MRO가 빵 올라가면 그 뒤에 따라가는 게 이제 LNG선이거든요. 지금 투자 포인트는 어디가 더 낫다고 보세요? 사실 두 가지의 섹터 다 저는 투자 포인트가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두 가지 섹터에 대한 흐름을 좀 아예 좀 갈라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MRO 사업 같은 부분에는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 조선업에 대한 기술력이 좀 저조한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방력을 갖추는 데 있어서 이 해군에 대한 이 해군함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술력을 좀 협조를 받고 협력받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도 이 MRO 사업, 그러니까 유지보수 정비 사업에 대해서 우리나라 해군의 기술력을 좀 조선업의 기술력을 좀 협력을 좀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조선사 입장에서도 이런 MRO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미국에게 어느 정도 협력하고 협조가 들어간다라 그러면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워낙에 좋은 캐시카우가 될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MRO 사업에 대해서도 눈을 부릅뜨고 좀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뭐 HD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 같은 기업들이 좀 계속해서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네. MRO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미국이 계속해서 좀 밀어붙이는 이야기를 좀 계속하고 있고 이번에는 뭐 알래스카 LNG 관련된 이야기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편에는 미국 해군 군함에 대한 MRO 사업에 대한 압박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 MRO 사업에 대한 수주가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한테 들어온다라 그러면 이것도 큰 이슈가 또 될 수 있다. 지금 현재 고점에 좀 놓여 있는 이 조선업 관련 기업들이 전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중요한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다 말씀드리겠고요. 네. 이 LNG 관련된 거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좀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된 상태죠. 아무래도 미국에서 거의 뭐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LNG에 대한 이 확대 요청 네. 또는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참여해라.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LNG에 대한 이 수요를 더 많이 또 끌어오는 상태에서 이왕이면 운반선까지도 기술력 있으니까 좀 만들어주면 어때? 이런 식으로 거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MRO 사업은 좀 숨겨져 있는 투자 포인트라고 한다면 LNG 사업은 이제 따다 놓은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협상에 관련된 부분들 그 이후에 들어오는 조선의 조선업 관련된 이런 이벤트들이 MRO로 들어오든 LNG로 들어오든 일단 조선업 쪽에는 조금 더 업황을 좀 더 상승시킬 네. 수 있는 미래 성장 가능성을 더욱더 크게 만들 수 있는 재료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또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MRO, LNG 둘 중에 하나만 고르지 말고 MRO가 먼저 오른다면 LNG가 따라갈 가능성이 좀 높고 네. LNG가 먼저 올랐다면 그 뒤에 다시 MRO가 좀 따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궁금한 종목 와인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궁금한 종목 Y 열어주시죠. 자, 내일 상호 협의에 대한 이야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LNG입니다. 한미, 알래스카 LNG 주도권 신경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호 협의에서 가장 높은 확률로 의논될 논제 중에 하나입니다. 알래스카 가스관 프로젝트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해 그 토대를 닦아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포인트가 나올 것 같은데 미국은 아마 이걸 물어볼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철강사들은 지금 이 프로젝트를 노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신중한 반면 세아제강과 동국제강은 적극적이고 좀 긍정적으로 이 사업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참 이 입장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변영희 대표님 높은 확률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시세 분출이 빠르면 내일 오전부터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기대감은 오늘도 일부 좀 주가에서 좀 반영이 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연속성 관점에서는 일단 관세 관련된 이 협상이라는 게 사실 이 확률적인 관점에서 한 번에 뭐 협상을 좀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부분이
일부 좀 난항을 겪을 수 있는 부분. 두 번째는 이게 뭐 품목별 어떤 관세 관련된 협상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크게 부담으로 좀 작용되고 있는 부분이 방위비 분담 관련된 돌발 이슈가 재차 좀 부각이 되면서 협상이 좀 더 장기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일부 좀 노이즈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뭐 선행해서 좀 매수하기에는 다소 조금 약간의 리스크는 좀 있지 않나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어떤 기조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미국이 LNG 수출에 관련된 이 물량들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 작년의 기준에서는 뭐 글로벌 LNG 수출 국가 1위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예상보다 호주와 뭐 이 카타르보다 더 많은 물량을 좀 팔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 이후에 사실상 유럽에 관련된 공급 부분들이 제재를 좀 받게 되면서 유럽이 미국에 대한 일부 물량들을 좀 흡수했던 그런 부분들. 그런데 지금 상호 관세에 관련된 어떤 협상용 카드가 미국의 LNG.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련된 어떤 공급량들이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을 좀 고려해 보면 오히려 미국에 관련된 국내 기업들의 어떤 진출 부분들, 이 부분은 어떤 기대 요인들보다 현실화될 수 있는 또는 뭐 현실화가 좀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 안에서에 대한 그 영향도를 좀 더 고려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똑같이 또 이제 LNG 안에서 투자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LNG도 사실 섹터가 너무 많아요. 종목들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성화준 매니저님,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질문을 자꾸 이런 질문만 하게 되네요. 아까는 MRO 고를 거냐, LNG 고를 거냐 했는데 이번에는요. 철강 고르실래요? 피팅 밸브 고르실래요? 본행제를 고르실래요? 이렇게 좀 넓어질 것 같거든요. 여기서 좀 그래도 유망하게 보는 부분 섹터가 좀 있습니까? 유망하게 보는 섹터라 그러면 뭐 철강 피팅 사실 다 좋다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정말 이 관세 협상에 대한 결과물을 좀 확인을 하고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LNG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 또는 수입 계약, 대형 수입 계약에 대한 포인트들을 잡아간다라고 했을 때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따라 나올 수 있는 뭐 철강, 밸브 이런 섹터들이 있는 반면에 혹시라도 프로젝트에 참여하지는 않고 그냥 우리가 좀 대형 수입 계약을 맺어줄게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나올 수 있는 섹터인 뭐 LNG 운반선이라든가 뭐 저장 터미널 같은 이런 섹터들이 좀 다양하게 비춰질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시장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쪽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LNG 대형 수입 계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너희도 직접 와서 가스관 까는 거 도와주고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너희도 좀 이 사업에 있어서 좀 숟가락을 좀 얹어주면 안 되겠니? 라는 미국의 요구를 지금 우리나라도 열심히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관세에 대한 부분의 영향력과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투자한 영향력을 우리가 나름대로 투자 관련된 부분들을 계산기를 두들겨 봤을 때 뭐가 더 우리에게 유리할까라는 걸 놓고 봤을 때는 현재로서 시장 전문가들의 입장은 일단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너무 장기화돼 있고 또 그 사이에 또 일부 정치적인 리스크도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이 조금 더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뭐 일본이나 대만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전에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적극 참여할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또 은근슬쩍 그냥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대형 수입 계약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식으로 살짝 또 발을 뺐어요. 꼬리를 내리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한국의 협상 테이블에서도 일단 수입 계약의 카드를 먼저 꺼내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 입장에서는 이 철강과 피팅에 관련된 재료도 너무 좋지만 일단 알래스카 대형 수입 계약을 맺는 걸로 인해서 끌려 나올 수 있는 뭐 운반선에 대한 수요 당연히 늘어날 거고 뭐 터미널, 저장 터미널에 대한 수요도 당연히 늘어날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를 조금 더 먼저 지켜보는 게 어떨까. 물론 이것은 관세 협상이 끝나고 확인을 해야 돼요.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보단 LNG 수입 계약을 조금 더 크게 가져가면서 관심을 사고 그에 대한 수주를 따냄으로써 관련된 종목들을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벌써부터 섹터하고 막 종목을 살 생각보다는 계약 진짜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 내일 뉴스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변영희 대표님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려고 했거든요. 셋 중에 뭘 고를까요? 했는데 혹시 같은 생각이신가요? 네, 저도 일단 뭐 프로젝트는 뭐 기대감 때문에 먼저 선반영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 부분은 현실화가 좀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게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이 부분은 종국적으로는 이 가스관 관련된 강관 업종들의 이 최다 수혜가 좀 예상될 수 있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런 관점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LNG 수출에 관련된 확장성 이 부분은 LNG 선박의 수요 확대 관점에서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이런 관점에서 기저제 업종 중에서 이 엔진 관련된 업종들을
조금 더 특화 있게 좀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뭐 한화엔진이라든가 그렇죠. 네. HD, 현대마린엔진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점진적으로 LNG 선박 수요 확대와 좀 맞물리는 어떤 수주 연속성 이 부분도 네. 좀 중요한 체크포인트로 좀 잘 주목하면 좋지 않을까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같은 의미가 좀 될 것 같고 조금 더 변형이 대표는 들어가서 엔진과 관련된 종목까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내일 상호 협의에 있을 섹터 두 가지를 한번 해봤습니다. 조선과 LNG를 해봤고요. 저 개인적으로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열어주시죠. 바로 자동차 업종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운명의 날입니다. 일단 내일 밤에 이 시간이 좀 지날 때쯤에는 아마 이 상호 협의를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오후에는 현대차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고요. 꼭 좋은 소식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이 관세와 관련해서 가장 피해가 컸던 sek터가 어디냐라고 하면 자동차를 우리는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유선 회장이 대규모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날아오는 거는 뭔가 좀 차가운 바람이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내일 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면 자동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선물을 좀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 좀 높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변영희 대표님, 네. 내일 자동차 협의는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사실 가장 예상이 안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산자부 장관이 언급을 했었죠. 이 부분은 뭐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협상에 임하겠다. 그래서 해결에 집중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좀 남겼기 때문에 일단 뭐 최우선적인 어떤 뭐 이 과제는 자동차 관세를 협상 테이블에 좀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만약에 뭐 인용이 좀 잘 된다면 뭐 트럼프 집권 1기 때처럼 약간의 유사성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당시에도 자동차에 관련된 이 관세 부과 이슈가 오히려 리스크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었다가 이후에 이 FTA 협정을 좀 다시 재정을 하면서 이 자동차에 대한 어떤 관세가 유예되는 그런 결과를 좀 도출해낸 사례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나 이 상호 관세에 관련된 어떤 이 리스크 요인들이 점진적인 어떤 협상을 통해서 유예되거나 아니면 뭐 대폭 좀 인하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을까. 다만 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방위비 부담 같은 특별한 어떤 이슈를 하나 더 끌고 오면서 이 부분이 장기화가 좀 되지 않는다는 단서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뭐 이 LNG 프로젝트에 관련된 어떤 대규모 투자라든가 뭐 LNG 수출, 뭐 수입 관련된 어떤 이슈 그리고 여기 더해서 뭐 조선 부분에 관련된 어떤 협력이 좀 잘 돼서 자동차 관세 부분들에 대한 어떤 만족할 만한 성과를 좀 이뤄내게 된다면 일단 뭐 자동차 관련된 어떤 관세 리스크는 좀 완화 관점에서 해석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1기 때와 비슷한 흐름일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번엔 좀 뭐 다를 것 같으세요? 1기 때와 유사한 흐름을 좀 보여줄 겁니다. 다만 이제 그 시점이 사실 뭐 장기화가 됐냐 단발성으로 좀 끝날 수 있느냐인데 뭐 일본의 사례를 좀 보면 관세 협상에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 단발성으로 좀 종국되진 못했죠. 네. 이런 것들 좀 감안해 보면 내일 성과 하루 만에 모든 걸 판단하기보다는 그래도 뭐 수개월 안에는 가시성 있는 어떤 성과를 좀 이뤄내지 않을까 네.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협상은 내일 밤 9시에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될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데 그거보다 빠른 시간에는요. 현대차의 실적 발표, 1분기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과제를 잘 해놓으면은 그래도 내일 이 협의에서 뭔가 괜찮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들고 오히려 미리 보기 형식으로 내일 또 현대차가 실적 발표한 이후에 컨콜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화준 매니저님. 여기서 또 요즘 기업들은 관세랑 관련된 기업들은 다 실적만 발표하는 게 아니죠. 우리 관세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하겠습니다라는 걸 기대할 것 같습니다. 내일 좀 뭐가 있을까요? 뭐 사실 지금 입장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컨퍼런스 콜에 대한 기대감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관세 이슈가 지금 반영되지 않은 실적이기도 하고 그 이후에 미국에서 워낙에 또 현대차 자동차 판매량에 대한 분위기가 워낙 좋았다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실적에 대한 내용들은 그래도 뭐 긍정적으로 좀 반영 잘 되었겠지. 뭐 하이브리드 차량 잘 팔렸겠지. 뭐 심지어 원화 약세도 있었으니까 뭐 환율 효과까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었겠지 하고 일단 눈으로만 확인할 겁니다. 물론 그
그 또한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 나오면 단 한 번에도 쇼크가 또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안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그 다음 컨퍼런스 콜에서 도대체 관세에 대한 영향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할 것 같은데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일단 관세 리스크가 해소되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러이런 대응을 준비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관세 리스크 해소가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을 테니까 뭐 이야기를 해드리자라고 한다면 일단 제가 보는 현대자동차의 대응책은 일단 현지화되어 있는 공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간 생산하고 있는 지금 자동차 대수가 연간 판매 대수가 170만 대 유지되는데 현재 유지하고 있는 공장들을 총 가동을 시켰을 때 약 120만 대 정도. 그러니까 한 70% 정도까지는 가능을 하다라는 거죠. 그럼 나머지 30%에 대한 부분들이 관세 영향을 받는 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정도는 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첫 번째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야기하자라 그런다면 이미 현대차가 미국에 확보해 놓은 재고들을 좀 그렇죠. 꺼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정도 재고를 확보해 놨기 때문에 90일 사이에 재고가 소진된다라 그러고 그 사이에 협상이 돼서 정말 우리 관세 영향 뗀다 그러면 우리는 타격 없습니다. 이런 얘기도 꺼낼 수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최악의 상황에 관세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현대차, 기아가 맞을 수 있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한 타격을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흐름을 분석을 해봤을 때는 저는 이미 선반영되어 있다라고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주가 이미 선반영됐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실적에 대한 부분과 주가의 괴리가 너무나도 크고 아무래도 시장의 분위기가 관세에 대한 영향이 아니고도 우리나라 시장의 정치적인 리스크도 끼어있던 상황이다 보니 워낙 그 대외적인 시장의 리스크로 하방 압력을 많이 받아놓은 상태에서 대형주들이 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죠. 투심이. 그렇다 보니까 나름대로 관세 영향의 실적이 반영이 되어도 현재 주가의 위치는 너무나도 좀 저평가되어 있고 괴리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에 대한 부분들에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는 제한만 조금이라도 나온다라 그러면 오히려 잘 됐다. 악재 끝났고 재료 끝났네. 오히려 시장에 대한 반등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컨퍼런스 콜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컨퍼런스 콜이 2시 네, 2시 10분으로 2시 10분으로 일단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숫자는 오늘 보도된 것만 봐도 숫자는 거의 실적은 나왔습니다. 지금 네네. 숫자는 사실 좀 무의미할 수 있고 오히려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대응을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대차 내일 좀 큰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뭐 피카운론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현대차 피카운론 2년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피카웃이 어떤 적이 없다라는 것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성화준 매니저님 많은 자료 준비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 뭐 오늘 이지스함 관련된 것도 멘트 다 준비해 주셨는데 방송 시간상 많이 뭐 얘기를 못 해주셨습니다. 어디 가면 또 들을 수 있죠? 네, 방송이 끝나고 나서 9시에 바로 또 출발을 할 건데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일 또 이슈가 또 있죠. 그리고 이지스함 관련된 조선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 또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놓칠 수 있는 내일의 시장 재료들, 급변하는 테마들 발맞춰 갈 수 있도록 이 방송 끝나고 유튜브 검색창에 MBN골드 성화준 검색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그 시간 통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궁금한 종목 Y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MBN골드 성화준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